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담기입니다. 오늘은 임시표와 조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임시표와 조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표시를 알고 계셔야 해요. 가장 먼저 이 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샵은 다른 말로 올림표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 음에서 이렇게 샵이 붙어 있다면 여기보다 이렇게 올려서 연주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샵이 여기에 있다면 반음 올려서 연주를 해주는 게 올림표예요. 말 그대로 올려준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긴 기호는 내림표예요. 다른 말로는 플랫이라고 읽어줘요. 샵이 기존에 있던 음에서 반음 올라가는 거였다면 내림표는 기존에 있던 음에서 반음 내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호의 이름은 제자리표예요. 올림표가 붙으면 여기에서 반음이 올라가고 내림표가 붙으면 반음이 내려온다고 했죠. 제자리표가 붙으면 이렇게 올라갔던 아이가 내려와야 하고 내려갔던 아이가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임시표와 조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표, 다른 말로는 샵, 내림표, 다른 말로는 플랫, 제자리표, 다른 말로는 내추럴이라는 말로 불러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임시표와 조표에 대한 설명을 여기 있는 이 표시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임시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임시표는 말 그대로 임시로 붙여주는 표시예요. 이 음 앞에 이렇게 올림표가 붙어 있다면 이 음을 반음 올려주세요 라는 뜻을 표시해 준 거예요. 다만 이건 이 음 앞에만 있기 때문에 이 음에만 해당해서 이 음만 올려줘요. 원래는 이렇게 연주해야 되는 음이지만 올림표가 있기 때문에 반음을 올려서 이렇게 검은 건반을 연주해줘요. 이 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가 이 음 앞에는 이렇게 올림표가 있죠. 그러면 이 음에 또다시 반음을 올려서 검은 건반을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임시표가 없으니 올려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이 임시표는 임시로 달려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마디 안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해요. 단, 자신보다 뒤에 있는 애들한테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임시표가 붙은 이 음은 이 마디 안에서는 반음 올려서 연주해 주셔야 돼요. 이 다음 마디에 만약에 이렇게 같은 음이 나왔다면 이 음들은 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이 마디가 끝나는 벽이 얘가 영향을 주는 걸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너는 임시표니까 딱 이 벽이 있는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라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임시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연주할 때는 이렇게 잡아줘야 하는 걸 이 임시표 때문에 반음을 내려서 연주해줘요. 왜냐면 이 플랫, 내림표의 의미는 반음을 내려준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표시가 붙어 있는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내림표의 영향력이 쭉 이어져요.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이 벽이 있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 내림표의 영향력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나는 싫어. 너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너무너무 싫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시표에서 설명했었던 이 표시, 제자리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주던 임시표에 영향을 막는 딱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 제자리표를 줌으로써 나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제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제자리표를 표시해 준다면 얘는 이 앞에 있는 내림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제 임시표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나요? 그럼 이번에는 조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파가 있는 부분에 계속해서 샵, 올림표를 붙여줬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파라는 부분에는 계속해서 샵을 붙여주고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샵을 붙여주는 게 싫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가장 앞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실은 악보를 그릴 땐 여기에 이렇게 박자표가 오거든요. 얘랑 얘랑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박자표를 그려드렸어요. 박자표의 뒤에 있는 건 임시표고요. 박자표의 앞에 있는 건 조표에 해당해요. 조표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문 앞에 다는 문패와 비슷해요. 이 조표가 있는 위치들에 있는 모든 음들은 다 올림표가 붙었으면 올려줘야 하고요. 내림표가 붙었으면 내려줘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 있으니까 이 올림표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실은 이 음들을 다 올려주는 건 맞지만 이곳은 너무 낮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이 위치에 표시를 해줘요. 오늘은 임시표와 조표의 차이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고요. 조표가 붙는 순서라던가 조표가 붙는 위치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정리된 표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표를 보고서도 간단하게 한 번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높은 음 자리와 박자표 사이에 이렇게 표시가 붙었어요. 얘는 조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음들은 다 반음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음들은 올려줄 게 없어요. 대신에 얘와 같은 음인 한 옥타브 아래에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음들은 이렇게 있네요. 그때부터는 이 조표의 영향으로 얘도 올려줘야 하고 쭉 가서 벽이 나타났지만 얘는 조표이기 때문에 벽을 부수고 갈 수 있어요. 벽을 넘어서 여기에도 올려주고 여기에도 올려주고 쭉 갈 수 있는 아이는 조표뿐이에요. 이렇게 임시표와 조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가장 큰 차이는 임시표는 임시로, 조표는 모든 악보에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표가 붙는 순서, 그리고 조표가 붙음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 영상들을 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표를 통해서 으뜸음이 달라진다는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과 항상 이어서 가니까 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보를 연주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무엇을 연주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예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악보를 이용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연주해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